히로즈 미츠리와 도키토 무이치로 두 기둥을 필두로 상현 혈기로부터 대전장이 마을을 지켜내는 것에 성공한 탄지로 일행. 두 상현의 혈기에게 습격을 받은 것 치고는 마을의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실한 이들을 애도할 틈도 없이 혈귀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간소하게나마 그들을 위한 돌무덤을 만들고 칼을 받쳐 넋을 기렸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시간은 멈추었어도 이 세상은 멈추지 않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했고 도곡마을의 재건과 이전에 힘써야 했습니다. 나비저택에 입원 중인 탄지로는 가쿠시 고토로부터 마을의 거점이 옮겨졌다는 근황을 전해들었고 연주와 하주는 이틀간 푹 자고 그 후 사흘 만에 거의 완쾌된 상태였죠. 그런 그들이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탄지로의 모습에 고토는 너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토의 시선을 통해 탄지로의 능력치가 점점 기둥급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죠. 과거 무한열차에서 큐주로가 전지중 호흡 상중이 주로 올라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주가 되기까지 만보는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유곽과 대전장이 마을을 거치면서 현재의 탄지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셈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훈련과 싸움 때문이겠죠. 어쨌든 고토는 탄지로가 빨리 건강해진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탄지로를 걱정하고 있었고 다들 살아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극복한 네즈코에 관해 물어보았죠. 탄지로는 네즈코의 상태가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혈귀로서 진화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고 타마요가 조사하는 중이었는데 저는 네즈코가 인간을 먹지 않기 위해 수년간 잠을 자고 유아 퇴행기를 거쳤다는 점에서 진화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무튼 탄지로는 마리 헌나와 타마요의 존재에 관해 말할 뻔했으나 살해 들린 바람에 얼렁뚱땅 넘어갔고 네즈코는 키요스미 나호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마침 제니츠와 재회하게 됩니다. 제니츠는 어서 오라고 말하는 네즈코의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죽을 것 같다며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네즈코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 거라고, 드디어 우리가 결혼하는 거라고, 결혼하면 날마다 초밥이랑 장어 먹여줄 거라고 날뛰기 시작했죠.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제니츠가 아직 어리네. 장어는 네가 먹... 근데 네즈코의 입에선 제니츠의 이름이 아닌 이노스케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틀 전 다쳐서 나비자택에 온 이노스케가 자신의 이름을 외우라고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노스케를 향한 사리를 품게 되는 제니츠였습니다. 한편 우보야시키 저택에선 긴급 주합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아마네가 카가야의 대리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주 카가야의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죠. 그 말을 들은 기둥들은 순간 동요합니다. 그러나 곧 주들을 대표해 암주는 카가야가 좀 더 오래 살길 기원하며 아마네를 격려해 주었죠. 이에 아마네는 감사를 표하고 긴급 주합회의가 열린 까닭을 말합니다. 햇빛을 극복한 혈기가 나타난 것으로 무자는 그 자신도 햇빛을 극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노려올 것이었기에 아마네는 혈기와의 대규모 총력전이 다가올 것이라고 공표했고 이번 주합회의의 주요 안건은 무이치로와 미츠리가 발현한 반점이었죠. 아마네는 반점에 대한 전승된 기록을 말해주었습니다. 전국시대 시작의 호흡의 검객들은 키부츠지 무잔을 처단 일부 직전까지 몰아넣었는데 그들 전원에게는 혈기 문양과 비슷한 반점이 발현되었다는 이야기였죠. 혈기와의 총력전을 앞둔 시점에서 시작의 검객들과 같은 반점을 발현할 수 있다면 귀잘대의 전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내미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째서 비밀에 붙여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점이 발현되지 않아 절망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반점에 대한 전승된 기록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아마네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요시되지 않아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귀살대가 이제껏 여러 번 괴멸당할 뻔하며 그 과정에서 계승이 끊긴 탓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겨진 말은 반점을 가진 자가 한 사람 나타나면 그의 공명하듯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서 최초로 반점을 발현한 것은 비록 주는 아니었으나 카마도 탄지로였는데 본인도 반점이 발현되는 방법을 확실하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뒤를 이어 반점을 발현한 연주와 하주에게 아마네는 교실을 청했습니다. 미츠리는 탄지로와 같이 설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이치로가 반점을 발현했을 때 짐작가는 부분, 평소와 다른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이치로는 코테츠가 자신을 구해주어 예전의 기억을 되찾았을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너무도 강한 분노로 감정을 수습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의 특이점은 아마 심박수는 200이 넘었고 체온의 숫자는 39도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상태로 움직일 수 있는지 물었으나 무이치로는 그 상태를 견뎌내는 것이 필시에 반점이 나타나는 자와 나타나지 않는 자의 갈림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노부는 반점의 발현이 주의 급선무가 될 것이라며 상황을 정리했는데
아마네는 반점의 훈련 전 한 가지 전달 사항을 말합니다. 이미 반점이 발현된 분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 반점이 발현된 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점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긴급 조합 회의는 끝나게 됩니다. 아마네가 퇴실한 뒤 기둥끼리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 정해야 하는데 토미오카 기유는 자신은 상관없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앞뒤 설명 다 자르고 설명이 부족한 기유에게 시노부가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자 기유는 답합니다. 난 너희와 다르니까. 사내미는 기유가 자신들을 깔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맞짱 뜨려고 기유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은 암주의 박수였습니다. 주변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박수였죠. 히메지마 규메이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논의하며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나비저택에서는 하가네즈카가 탄지로를 찾아왔는데 하가네즈카의 모습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성격상 몸이 다 낫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칼을 벼른 탓이겠죠. 하가네즈카는 탄지로에게 칼을 건네주었고 탄지로는 교주로의 날빛을 보며 코테츠를 구해준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하가네즈카는 숨을 몰아쉬며 얼른 칼날을 보라고 재촉했는데 탄지로는 칠흑의 깊이가 다른 칼날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쇠의 질도 좋고 예전 주인이 상당히 강한 검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한텐구와의 싸움을 생각해보면 탄지로가 베지 못한 한텐구의 목을 완전히 벼른 상태의 칼이 아니었음에도 일격에 벨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탄지로는 어마무시한 칼을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이어서 칼을 벼를 때 나타났던 칼에 새겨진 문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문자는 멸할 멸자, 이 칼을 벼린 도공이 제작자 이름도 무엇도 새기지 않고 오로지 세상 모든 혈기를 멸하기 위한 염원을 담아 그 한 글자만을 새긴 것이었죠. 주들의 칼날에 새겨진 악귀멸살이라는 글자는 이 칼이 만들어진 이후로 계급제도가 시작되면서 새기게 된 것이고 이 칼은 악귀멸살의 근본이 되는 칼이었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이 칼을 연마하느라 꽤 고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단골을 갖다 바치라고 말한 뒤 떠났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이노스케가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는데 이노스케가 합동 강화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규메의 칼날 합동 강화 훈련편의 시작을 알립니다. 창문을 깬 이노스케는 시노부에게 엄청 혼났다고 한다.